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서궁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장서궁입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교육감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전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열악함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도민들과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께서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교육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지난 4년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대전환, 대변화의 시대,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출마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소중하고 특별하며 우리 행복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남교육은 이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가 닥쳤잖아요. 네. 1년 반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네. 그래서 추진했던 혁신 정책이라든지 하는 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재선을 통해서 네. 뿌리를 내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 대전환의 시대, 위기의 시대, 지금은 전남교육을 되살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감히 재선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네.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육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37년 동안 평교사를 했고요. 교육민주화운동, 교육개혁운동, 교육혁신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전남교육감을 맡으면서 우리 전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꾸준히 교육 분야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또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셨는데요. 이런 경력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교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교육 한 길, 한눈 팔지 않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걸어왔습니다. 말씀드린 그 교육 시민사회라든지 교육개혁, 교육혁신 운동을 통해서 정말 교육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나름 정립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는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에서 생활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이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현직 교육감으로 자리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지역민들께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 경쟁력 있는 유능한 인물이 선출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비 후보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도민들도 잘 아실 텐데 네. 리얼미터가 4년 전부터 매월 한 번씩 시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들 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그걸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업무 수행 만족도가 높은 교육감부터 가장 낮은, 즉 1등부터 17등까지 매월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33개월 연속해서 주민들의 교육감 직무 수행 만족도 1위라고 하는 지지를 해 주셨어요. 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 도민의 자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떤 공약을 제시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약들 내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주요 공약 3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가 요 교육 회복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2년을 넘어서 3년 차 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에 있어서 저하와 격차의 문제, 네. 그리고 심리, 정서, 인성, 사회성,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 회복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결손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은 우리 아이들 세계 전반에 걸쳐서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역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교육청,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같이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존재조차도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 가는 지역사회 속의 학교, 학교가 또 지역사회로 들어오는 네. 그런 학교, 그런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미래 교육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쳐들어왔다 가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미래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에 대비해서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미래 교육과 관련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공약 3가지 짚어봤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은데요. 현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남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남교육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학력, 기본학력의 문제이거든요. 네. 전남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 조금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기초학력의 문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초학력 문제가 네.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학력 저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학교 부적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초학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진로 진학에 관한 문제인데요. 진로 진학 문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 관련 정보라든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추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전남교육의 문제점부터 해결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남교육 주요 현안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연스레 학령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전남 지역 학령 인구 현황부터 관련 대책까지 짚어주시죠. 전남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2011년에는 전남 전체 학생 수가 약 30만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20만으로 10년 사이에 10만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감소가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도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학생 수도 학급당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보면 전체 850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가 무려 51%를 차지합니다. 네. 전교생 20명 이하의 학교도 95개에 달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학령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남이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만약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거나 또는 분교로 격화되거나 네. 또는 한 교실에서 2개 학년이 공부하는 복식학급으로 네. 떨어질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그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입니다. 네. 즉 면 단위 작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네.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미래형으로 전면적으로 개조합니다. 네. 스마트 교실 또는 이렇게 학교 공간 혁신 등등을 통해서 네. 매력이 있는 학교, 찾아가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작은 학교가 살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학교가 살아나고 마을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현재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사노촌 유학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서울 학생들이 전남으로 유학 오는 작년에 82명이 왔는데요. 네. 올해 1년 후인 올해는 무려 310명, 4배 가까이 왔어요. 네. 그래서 대도시에서 유학 온 아이들을 이러한 초중 통합 운영학교에 배치를 해서 네. 학교를 활성화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폐교를 임대나 매각 위주로 해결해 왔는데요. 이를 조금 더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폐교 활용 방안 무엇이 있나요? 예, 그 작년까지 발생한 폐교가 무려 834개. 네. 현재 있는 학교만큼 폐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 우리 전남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약 130개 정도 됩니다. 네. 즉 700개 학교가 매각이 됐어요. 네. 700학교 중에서 한 200개 정도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0개 정도가 민간에게 매각됐습니다. 네. 이렇게 민간이 이렇게 매입한 폐교를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가까이 있는 폐교가 폐가처럼 네.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저도 교육감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폐교를 방치하지? 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끊임없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폐교 관련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폐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를 제외해놓고 네.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특히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방침을 발표했고요. 또 기존에 있는 폐교는 우리가 직접 유지, 보수, 관리하겠다. 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거나 경관이 좋은 곳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지자체 예산을 협조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체육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방이라든지 또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폐교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또 지역민의 정서적 중심지로 활용을 해보겠다. 예. 그리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현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저하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기초학력 문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은 2020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50명은 담임을 맡지 않고 네. 기초학력 즉 문해력과 수해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1대1로 별도 공간에서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니까 한 60% 정도 아이들이 그 미달에서 구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수많은 시도교육청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요. 2021년 정부 혁신 사례 중에서 교육 부분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는 2025년부터 학생이 기초 소양과 또 기초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또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남 지역 특성상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하고 네. 학점을 따서
일정한 학점이 취득되면은 이게 졸업을 하게 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사노촌 지역이거든요.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뭐 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라든지 선도학교 제도를 두어서 미리미리 지금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모범 중에 하나가 꿈 키움 캠퍼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이렇게 개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이 대학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교육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 전남대, 목포대를 비롯한 6개 대학 그리고 39개 강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로 이 청렴도 역시 전남교육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요, 전남교육청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이 내부 청렴도는 2020년과 같은 4등급을, 또 외부 청렴도는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아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렴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청렴도는 우리의 경쟁력이며 자존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정말 청렴이 중요하다. 도덕성과 청렴이 강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보니까 작년에 청렴도가 하락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년 우리 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제가 교육감이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부정과 비리, 로 인한 감점이 작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렴도 꼴찌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한 후보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발생한 부정 비리, 그로 인한 감점이 제가 교육감 재직 시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꼴찌로 나온 거거든요. 하위권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전남교육청을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부정 비리 사건으로 안막 스크린 비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교육감 취임하기 이전 전임 교육감 시절 모 후보가 도교육청에 근무하던 시절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청렴도 하락, 청렴도 꼴찌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진실을 우리 도민들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들, 그리고 평등한 아이들,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정말 33개월 직무수행 만족도 1위라고 하는 과분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우리 전남 혁신교육 정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지만 도민들의 협력과 우리 교육가족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대변화, 대전환의 시대, 정말 오직 교육 한 길로 달려온 저, 그리고 도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저,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자부하는 제가 전남교육을 맡아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품어내고 만들어내겠습니다. 도민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서궁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